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건강과 질병에 관하여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00세까지 어떻게 살아가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라고 하는데 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감을 형성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수백만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먹거리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사회에 살아가면서 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우리가 과음도 사람이니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밤에 늦게 들어오다 보는 것 같으면은 야식을 할 수도 있죠. 야식은 안 좋은 줄 누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또 어떤 것도 오늘 입맛이 굉장히 당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뭔 얘기냐? 과식이 안 좋은 줄 알아. 과식도 안 좋은 거 다 알아. 야식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것 텔레비에 다 나와 있어.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의 사회생활, 내가 행동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걸 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또 갑과 을의 관계에서, 또 상하관계라든지, 또 모처럼 만났던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과음을 내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도 하게 되겠죠. 또 저녁을 별로 석연찮게 드시고 들어갔다면 밤에 야식을 하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태양이 치면은 불 꺼졌으니까 다 자야 됐었어. 지금 전기가 있으니까 그런 시대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환경적인 변화, 주거적인 변화, 먹거리의 변화, 그죠? 그런 것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만 우리는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나의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뭐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과식, 과음, 야식을 할 수도 있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나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지? 그걸 우리가 같이 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먹거리의 어떤 영향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딱 2가지만 얘기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21세기는 종합 영양제를 꼭 드십시오. 종합 영양제를 안 드시면은 옛날 20세기에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는다는 것과 똑같이 새로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즉 20세기의 영양실조라는 개념하고 21세기의 영양실조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나 영양실조로 걸려가지고 당신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종합영양제. 2번째는 여러분, 식이섬유, 유산균, 효모를 무조건 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 드셔야 되는지, 즉 섭취량, 권장량에 대한 건데 이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장 상태에 따라서 식이섬유, 유산균, 효모의 양을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의 변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변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조정을 하면 된다. 그걸 식이섬유, 유산균, 효모를 조정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태로? 여러분의 변이 바나나 색상, 바나나 굵기, 잠뱅감 없고 구수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것만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과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처럼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한 잔 꺾으면 조금 낮게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야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야식 후에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여러분의 건강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삶의 질을 만들어주는 것, 즉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살지?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둘째, 질병이나 암이 하루아침에 걸립니까? 질병을 치료하는데 하루아침에 됩니까? 뭐 그거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죠. 일반적으로 암은 뭐 10년에서 한 20년 걸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암이 1cm 정도 클 때까지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몸이 암을 1cm 정도 성장시킬 때까지 10년에 20년 걸렸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단장 오시기를 바라거든요. 자, 그게 현대의학적인 얘기에 의하면은 대증요법이라고 얘기하죠. 대증요법이라는 것은 꼭 이해를 해 두십시오. 나타난 증상만 없애는 거거든요. 그게 대증요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통증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대증요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통제거든요. 통증이 와서 그걸 빨리 없애면 약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증요법은 의료와 약이 같이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효약을 갖다가 우리는 엄청 바라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죠? 병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야. 치료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대증요법에 의한, 약에 의한 우리 몸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새로운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냐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뭔 얘기냐? 혹여나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앓거나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은 6개월이든 1년이든 몇 년이든 단계적으로 당신 몸을 암적 체질에서 탈피하면서 새롭게 치료하는 체질로 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줘서는 참 좋겠거든요. 왜? 우리는 대증요법으로 우리 건강을 찾아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이제 힘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99년, 20세기까지는 암이 10명 중 1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지금 21세기 2024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2명 중 1명이 암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암은 의료도 엄청 발달을 했는데 왜 많이 발생하느냐는 얘기죠. 왜? 엄청나게 발달했던,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죠? 뽑으면은 2명 중 1명이야. 내가 암이 걸리든 우리 집사람이 암이 걸리든. 한 사람은 지금의 통계 자료에 의하는 것은 암이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엄청나게 의료가 발달을 했고, 저도 생명공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암은 왜 증가되고 있느냐? 그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장의 독소의 배출이 안 되고, 혈액의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신장의 독소 배출이 안 되고, 간의 독소 배출이 안 되고,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마음의 독소 배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도 저도 계속 암 환자로 갈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체내의 독소를 어떻게 배출할 것인지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줘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21세기는 여러분의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야만이 질병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암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독소는 장에 대한 독소, 간에 대한 독소, 혈액에 대한 독소를 효율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제거시키는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거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 폰 넘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항상 몸은 비우고 채우랍니다. 계속 채워가지고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것 자체가 비우는 게 안 되거든요. 몸이 안 좋으면은 일단 비우는 것부터 선행돼야 되거든요. 제가 통합과학적인 암 치료를 하면서 가장 핵심은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몸 비우는 것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은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변한다는 것은 체내 활성산소의 수치가 변하는 겁니다. 그냥 좋아졌다, 편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암 표지자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암 환자라면. 그래서 활성산소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암 환자라면 암 표지자 검사, 그리고 이제 호흡이 이제 가뿐해지는 것, 어떤 30분 동안 운동을 한다, 1시간 동안 걷기 운동을 한다 할 시에 어떤 체내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거거든요. 그래서 21세기 우리가 질병으로부터의 가장 큰 것은 독소 배출이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했다 할지라도 더더욱이 암 환자가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몸의 관점에서 꼭 느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답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학술 세미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쌤조 의학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혜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저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찾아라는 겁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번째. 저는 이제 제 전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활성산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한다면 호흡량의 5% 정도는 활성산소가 생성되거든요. 그러면 호흡량이 많아지면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것 같으면 활성산소는 많이 만들어지겠죠? 호흡량의 5% 정도니까. 이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 활성산소를 우리 몸은 제거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노화시키고 병을 만들고 그리고 DNA 변형이라 그러죠. 결국은 우리 몸을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활성산소를 잘 잡을 수 있으면 우리가 1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200년을 살 수도 있고 500년을 살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건 통계를 안 나왔으니까 세포학적으로만 분해하는 것도 그렇게 얼마나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호흡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생기는데 그 활성산소를 제거시키는 가장 좋은 것이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물질 중에서 비타민만 모아둔 것이 항산화 비타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항산화 미네랄, 그럼 항산화적인 기능을 하는 미네랄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산화제, 그러면 항산화 물질 중에서 어떤 물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항산화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분류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얘기하거든요. 재밌죠?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 호흡량의 5% 정도는 활성산소가 된다. 활성산소는 설명을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산화 별도로 얘기를 하는데 가서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항산화제에 대한 것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20세기의 항산화제, 지금 21세기지 않습니까? 그죠? 21세기의 항산화제. 그러면은 20세기에도 항산화제가 나왔고, 자, 항산화 물질 똑같은 얘기로 들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1세기도 있어. 그러면 21세기는 20세기보다 항산화 물질이든 항산화제든 더 좋으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찾아내는 어떤 능력에 있어서의
20세기에 찾은 거고, 그걸 또 21세기에 찾은 겁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자연계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능력이 없어서 못 찾거나 찾은 거에 불과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21세기에 항산화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은 어떤 건지 혹시나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화두로 낼까요? 21세기에 항산화 물질로서 규명이 됐다는 것은 논문으로 좀 다 나왔다는 얘기죠. 의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항산화제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항산화제,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가장 잘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뭐냐? 여러분 기절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게 수소입니다. 수소. 21세기에 가장 활성산소를 가장 잘 제거하는 물질이 수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소 스파도 있고 수소로 목욕을 하는 겁니다. 수소 비누도, 수소 화장품도, 또 마시는 수소 수도, 수소 생성기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 할지라도 지금 10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분들은 저한테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21세기는 산소호흡기 시대에서 수소호흡기 시대로 저는 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호흡기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산소와 수소를 혼합해서 넣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소만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 저는 항산화제, 활성산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수소라는 21세기의 새로운 항산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100세 시대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힘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100세까지 어떻게 살아가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라고 하네. 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샘조학을 시청하시고 좋으면 좋다고 조금 클릭 좀 부탁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